아무래도 저는 또 판매자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다이어트를 할 때 또 같이 살 만한 건 뭐가 있을까? 이런 거랑, 그리고 제가 지금 위고비 같은 거를 맡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 일주일에 한 번씩 제 배에 이렇게 바늘을 넣는 이때, 이걸 조금 더 구매를 할 때 조금 같이 판매할 만한 건 없을까라고 하는 상품 소싱까지 뭐 이런 것들이 연결되는 거 봐서 저는 진짜 천성 판매자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생활 속에 상품을 판매를 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조금 더 상품 소싱, 내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한 번 더 넓은 시각을 가져보시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또 양나모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치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구매를 이끄는 상세 페이지의 구조 분석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라이브 여러분 보시면서 혹시나 조금 잘 안 보인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 새로 고침 한번 해서 봐주시면 좋겠고요.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께 많은 혜택으로 준비했는 라이브 교육입니다. 광고성 임원이 혜택 저희가 드리고 있죠. 지마켓 라이브 참여하시면 제공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실시간 교육을 많이 참여해 주시면은 제가 또 3명 호명 이벤트로 선물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분들 이렇게 채팅에 참여해 주셔서 강의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수료 시에는 추가 혜택까지 제공해 드리니까 꼭 잊지 마시고 지금 채팅창에 올라가는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출석 체크 같이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배울 내용은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상세 페이지 이야기가 이어지게 되는데요. 저번 시간 판매 상품에 대해 가지고 제가 링크를 받아서 구급상자 판매하시는 대표님의 상품 페이지를 바꿔드리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 상세 페이지 만드는 거 제가 이렇게 컨설팅 해드리는 거 들어보니 생각보다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USP 어떻게 뽑죠? 이런 다양한 의견들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상세 페이지를 만드실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한번 배워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업체에 맡겨야 되거나 아니면 직접 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내가 기획은 하고 디자인만 넘겨주거나 촬영만 다른 팀에 맡기거나 이런 다양한 요소에서 여러분들이 지불되는 금액이나 그 업체와의 소통 방법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신현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은희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오늘도 정말 재미있는 강의 준비를 했으니까요. 꼭 끝까지 봐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과 함께 상세 페이지에 대한 부분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셔야 되는 게 있죠. 상세 페이지는 카테고리마다 그리고 제품의 특성마다 내용이 달라지고 구조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해당하는 구조를 좀 더 면밀하게 짜주는 것이 구매 전환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고객이 알고 싶어하는 정보는 카테고리마다 다르기 때문에 상품 특성에 맞는 레이아웃을 가지고 설득력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라이브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지금 보여드리는 패션, 뷰티, 가전, 식품, 생활용품 중에서 어떤 카테고리의 제품을 판매하시는지 채팅에 남겨주시면 제가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 지금 한번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우선은 여러분들과 함께 먼저 시작했는 카테고리로는 패션을 먼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패션 카테고리 정말 중요한 건 여기에 무슨 스토리텔링인가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패션에서 우리 고객들이 보고자 하는 내용은요, 결국 이 제품이 나랑 잘 어울릴까? 그리고 이 제품 사이즈가 어떻게 되지? 내가 이걸 입고 어딜 가지? 라고 하는 그 이미지네이션을 잘 전달해 주신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핏 같은 경우에는 모델 착용 핏이나 신체 부위별로 핏감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좋겠고요. 그리고 원단의 특성, 신축성, 두께감이 어느 정도가 돼서 계절은 언제가 좋은지에 대한 멘트 같은 것들 입력해 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다양한 스타일링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입고 매칭해 주면 좋다라고 하는 것을
어드바이스를 같이 상세 페이지에 넣어 주신다면 상품을 살 때 내가 바지를 판매하는 상세 페이지라도 상의까지 함께 판매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모델의 스펙과 상세 치수 이런 것들은 꼭 여러분들이 포함시켜 주시면 좋겠어요. 치혜님이 마침 패션 쪽을 하고 계셨군요. 네, 지금 말씀드렸던 패션 카테고리에서 포함되셔야 되는 레이아웃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뷰티 카테고리 지금 판매하시는 분 혹시 안 계십니까? 네, 뷰티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요, 아무래도 중요한 것을 이 뷰티, 여러분들이 스킨케어인지 메이크업 제품인지에 따라서 상세 페이지의 내용이 조금 달라지시게 될 건데, 아마도 여러분들이 메이크업 제품 판매하신다 라고 하신다면 발색이 얼마만큼 되는지, 그리고 색깔 번호에 따라 가지고 색깔 차이가 실제 스킨면을 댔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쿨톤인지 웜톤인지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이 컬러에 대한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것도 이 뷰티 카테고리에서는 되게 중요한데요. 만약 스킨케어 쪽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많진 않죠. 제형이라든지 그 안에 들어가져 있는 성분이라든지, 그리고 이것을 발랐을 때 주름 개선 효과, 아니면 화이트닝 효과,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표현해 주시는 것이 뷰티 카테고리에서 중요하지만, 역시 중요한 건 뷰티 카테고리에서는 모델이 정말 중요합니다. 깨끗한 느낌이 드는 스킨케어 라인에서는 모델의 컷 자체도 굉장히 깨끗하게, 그리고 사진의 촬영의 느낌에서도 그 깨끗함이 같이 묻어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약간 무거운 제형의 타입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촬영의 컨셉 자체도 약간의 무게감 주는 것이 중요하겠고, 색깔 톤 같은 경우에도 배치하는 것에서 탄력 같은 것들을 좀 더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메이크업 같은 경우에도 색조 화장이 정말 잘 어울리는 귀여운 모델을 이용을 해서 그 무드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가을 같은 무드에 좀 더 맞는 톤으로 전체적인 상세 페이지의 상단의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바꿔서 배치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임상 결과 같은 것도 넣어주시면 정말 좋겠다라는 부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제마님, 식품 쪽 판매를 하시고 지니님 같은 경우에는 뷰티 쪽 관심이 있으셨군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다른 카테고리도 한번 볼 건데요. 지금 말씀해 주셨던 생활용품, 그리고 식품 카테고리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용품 같은 경우에는 사용 방법이 굉장히 단순하다. 그리고 1인 가족, 4인 가족인 경우에 어떻게 쓰면 좋다라고 하는 고객에 대한 특성을 좀 더 넣는 내용을 포함해서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 주시는 게 좋겠고, 생활용품도 정말 카테고리가 다양하게 나눠지게 되는데, 가구라든지 인테리어, 아니면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면서 쓰시는 세제,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상세 페이지의 형태가 굉장히 달라지게 되겠죠. 생활용품 중에서도 세제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안에 들어가는 성분 표시라든지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겠고, 그리고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면 좋은지에 대한 사용자 가이드를 포함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소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코디 같은 이런 DP가 정말 중요합니다.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중요하겠고, 사이즈에 대한 가늠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생활용품들 중에서 가구 쪽, 그리고 인테리어 소품 쪽, 이런 카테고리로 간다면 사진 컷들이 중요하겠고, 생활용품 중에서도 집안에서 쓰는 세제라든지 이런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쓸 때 어떻게 더 좋은지에 대한 효용적인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공하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식품 같은 경우에는요,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원재료가 어디서 오는지, 원산지 어디서 오는지 이런 것들을 밝혀주셔야 되는데, 그 이유가 식품 같은 경우에 정말 쓰고 싶은 말들이 정말 많잖아요. 이거 먹으면 정말 좋습니다, 건강이 좋아져요, 이런 얘기 쓰고 싶겠지만 그런 내용은 식약처에 법규상 이런 것들은 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 원산지 정말 깨끗한 곳에, 청정한 곳에서 우리가 나고 있는 것을 신선하게 제공해 드립니다 라고 하는 이런 품질과 신선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식품 요거 어떻게 이용해서 드시면 좋다라고 하는 레시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만약에 인증된 정보들이 있다면 판매자의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는 내용까지 꼭 포함해서 여러분들 식품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전 같은 경우에는요, 아무래도 고가의 제품이다 보니까 스펙에 대한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가끔 상세 페이지 보다 보면은 가전제품 상세 페이지 너도 나도 너무 잘 만들어서 이 제품 쓰면 너무 좋겠는데? 라고 생각이 들 만큼 화려하고 그리고 기능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차별화된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주는 페이지들에서 구매 결정력이 굉장히 올라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의 편의성, 설치라든지 이동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사용의 편리성이 정말 중요하고 사용 시나리오도 전달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모든 상세 페이지에서 중요한 거 결국은 고객이 보고 싶어하는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고객이 공감할 수 있을 때 내가 이 제품 만약에 내가 구매를 했다 그럼 집에서 어떻게 쓰면 좋은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을 때 조금 더 구매 전환이 높은 상세 페이지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상세 페이지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7가지 핵심 요소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요, 퍼스트 뷰, 후킹이라고 합니다. 요것은 상세 페이지에 탁 처음에 들어갔을 때 고객들이 딱 이 상세 페이지에서 처음 받는 인상, 첫인상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잘 나온 사진으로 고객들이 딱 공감할 수 있는 카피, 후킹 멘트로 고객들한테 딱 3초 안에 사로잡아 주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단에 들어가는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바꿔서 이용할 때도 많습니다. 계절에 따라서나 아니면 그 해당하는 시즌에 따라서 또는 고객이 어떤 고객들이 주로 많이 오는지에 따라 가지고 이 상세 페이지 상단에 있는 이미지는 바꿔주시는 것이 중요한데 만약 여러분들이 메타 광고라든지 구글 광고 이런 디스플레이 광고를 많이 돌리고 있다면 전환율이 좋은 CTA가 잘 나오는 광고의 소재에 맞춰 가지고 퍼스트 뷰, 이 후킹 이미지가 들어가는 영역은 그 광고 소재에 맞춰 가지고 자주 개선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은 고객이 받을 수 있는 핵심 혜택들 그리고 이 제품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한 비교와 근거의 자료 그리고 결국은 이러한 자료들은 사회적인 신뢰도가 얼마만큼 쌓였는가 이런 것들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숫자나 리뷰나 인증에 대한 정보로 제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시면 좋은지에 대한 시나리오 그리고 구성과 스펙과 사용 시의 주의사항 그리고 강력한 구매 전환, 지금 당장 구매하세요 라고 하는 마지막 카피로 끝낼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그리고 상품 정보 제공 고시와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 배송에 대한 내용까지 잊지 말고 7단계를 여러분들이 구조화를 시켜서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세 페이지를 카테고리별로 구성의 포인트를 한번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패션, 뷰티 같은 경우 그리고 생활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요 80% 이상의 카테고리 안에서 시각의 비중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잘 찍어 주시는 것이 중요한데 요즘에는 그래도 AI가 워낙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사진에 대한 공수가 많이 줄어들었죠. 하지만 여러분들도 AI에 여러분들의 제품을 정확하게 배치를 하고 그리고 AI가 학습하려면 적어도 제품에 대한 사진은 잘 눕기 사진 정도라도 잘 찍어서 준비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시각적으로 조금 더 자극성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도 정말 중요한 카테고리가 패션, 뷰티, 생활 쪽 카테고리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텍스트의 비중이 높은 곳은 가전 쪽이겠습니다. 아무래도 왜냐하면 해당하는 제품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는 게 기능적인 요소에서 좀 많죠. 그리고 고가의 제품이기 때문에 합리성을 줘야 됩니다.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는 남성과 여성으로 나눴을 때 어떤 분들이 더 많이 성별적으로는 구매를 많이 할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남자다, 여자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팅창에 올려주신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가 남성 소비와 여성 소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잠깐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여성의 소비와 남성의 소비로 봤을 때 좀 더 합리화를 하는 소비, 합리화
결국은 가격의 부분도 중요하지만 제품의 스펙을 다른 제품과 비교를 해가지고 구매를 더 많이 한다? 그런다면 아무래도 여성분들보다는 남성분들이 더 많이 구매를 하겠죠. 그쵸? 왜냐하면 여성분들보다 남성분들이 당근마켓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가전제품을 산다 라고 했을 때 오늘 언박싱 풀패키지가 나왔는데 이 가격에 이 상품 살 수 있는 거는 놓칠 수 없지 라고 해서 1시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 곳에까지 가가지고 물건을 구매해서 오는 열정을 다하시는 분들은 남성분들이 여성분들보다는 많습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각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자극의 포인트를 많이 갖기 때문에 다양한 제품들의 카테고리에서 소비를 많이 하지만 조금 합리적인 소비보다는 가심비적인 내 마음을 조금 더 열어주는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죠. 사실 어제 저녁에 저도 제품을 하나 구매했는데요. 사실 그 신발을 샀습니다. 그걸 산 이유가 자꾸 눈을 감고 자려고 해도 그 제품이 자꾸 저에게 말을 걸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품을 구매를 했는데요. 이런 소비가 많은 게 바로 여성의 소비입니다. 제품을 다양하게 사지만 저렴한 제품을 여러 횟수로 사는 것은 여성의 소비에서 좀 더 많이 일어나고요. 남성의 소비에서는 내가 이 제품을 왜 사는가에 대해서 스스로도 납득할 수 있었을 때 주머니를 열지만 저렴한 제품을 사기보다는 고가의 제품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전이나 아니면 자동차나 이런 용품 쪽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훨씬 많죠. 네, 유자님 안녕하세요. 오늘 운전 중이라서 귀로만 듣고 계시군요. 하지만 아무래도 여러분들께 지금 귀로만 들어도 도움이 되는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공감하시나요? 여성의 소비, 남성의 소비 이렇게 나눠봤을 때 여성분들이 조금 더 가심비적인 요소 그리고 남성의 소비에서 조금 더 가성비적인 요소 있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카테고리에서 패션과 뷰티 카테고리에서 구매를 많이 한다? 그렇다면 여성분들이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시각적 비중이 좀 더 높은 제품이 구매가 될 확률이 높으니 시각적인 부분에서 내가 조금 더 고객들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이런 제품을 판매를 하고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판매하는 이 제품 여성도 보지만 남성이 봤을 때를 대비해서 조금 어려운 단어로 만들어 주는 것도 가전 쪽 제품 판매하실 때 조금 더 좋을 수가 있다라는 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펙 비교표 같은 것들을 가전 쪽에서 만들어 주죠. 자, 지금 보시는 이런 화면들은 여러분들이 캡처 하나를 해 놓으시게 되면 나중에 상세 페이지 만드실 때 어떤 부분에서 조금 더 도움을 받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셀프 진단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상세 페이지 제대로 만들어져 있을까? 제일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고객이 가장 궁금해하는 1순위는 무엇일까? 내가 판매하는 상품에 대해서 고객의 페르소나를 세워준다면 고객들이 어떤 것을 조금 더 열망을 가지고 있고 구매를 하는지에 대한 요소를 알고 있다면 고객들이 궁금해하는 것도 쉽게 뽑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객이 가장 궁금해하는 1순위 내 제품에서 궁금해하는 것들을 한번 뽑아내 주세요. 여러분들이 상세 페이지 만드실 때 많이들 실수하는 요소들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상세 페이지 만드실 때 많은 대표님들께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제품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내게 됐냐면 고객들한테 많이 물어보니까 이거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이걸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판매자분들의 이야기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대놓고 판매자님한테 와가지고 이런 제품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는 사실은 진짜일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것도 있으면 좋겠는데 라는 약간의 상상이죠. 실제로 고객들이 구매를 할 때에는 내가 어떤 삶에서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리즈너블이 바로 고객들이 듣고 싶어하는 궁금한 내용 1순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객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고객이 듣고자 하는 궁금해하는 요소를 하나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객들이
네, 그 카테고리별로 궁금해하는 요소를 제가 이렇게 배치를 해봤는데요. 패션 쪽에서는 핏이나 사이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하겠죠. 그리고 뷰티나 효과, 성분 같은 경우 뷰티 카테고리에서는 효과나 성분 같은 경우가 궁금해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패션이나 뷰티 쪽 이런 경우에는 보통 리뷰를 가지고서 배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키 장렬을 위해서 입었을 때 어느 정도 핏, 그리고 뭐 뷰티 쪽에서는 내가 주름이 깊은데 요 화장품 쓰고 너무 좋아졌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리뷰에 대한 컷, 이런 것들이 정말 고객들이 궁금해한 내용이니까 상단에 배치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지 텍스트 비율은 적절한가에 대한 스스로에게 질문 한번 해보시고요. 모바일에서 3초의 후킹이 보이는가,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퍼스트 후킹 배너, 상단에 있는 인트로 배너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고객들에게 첫 화면에서 고객의 핵심적인 가치를 전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배치를 해줘야 되고, 리뷰, 수치, 인증에 대한 자료가 있는가, 결국은 숫자 자료에서 고객들이 신뢰를 많이 갖기 때문에 군중심리를 이용하는 것도 있고요. 신뢰도에 대한 사회적인 부분에서의 지위를 나타내 주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수치적인 자료를 나타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수치 가끔 보면은 이미지로 막 이렇게 숫자가 올라가는 것도 보실 때가 있으실 건데, 그런 것들이 바로 이 고객들이 많이 사고 있구나, 남들도 많이 사니까 이건 평탄을 치겠지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되는 요소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 CTA 지금 바로 구매해보자, 딱 이만큼만 세일하고 있으니까 이 기간 안에 구매해 주세요 라고 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포함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잘 만들어져 있는 상세 페이지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는 미닉스라고 하는 브랜드에서 나온 건조기인데 1인 가구에 딱 맞는 건조기로 나왔다고 해서 사이즈라든지 그리고 색감, 그리고 어떨 때 이용하면 좋다라는 게 이 이미지 사진 하나에서 다 녹여져 있죠. 고객들이 이 제품을 사용할 때 사람이 한 명 옆에 앉아 있는데 어느 정도의 가전의 사이즈인지도 가늠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제품을 포함시켜 주면 되는지에 대해서, 어떤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지금 수건을 들고 있음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고객들이 상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굉장히 젊은 여성분이 앉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취를 하는 경우일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이 사진 하나에서 많은 메시지를 던져주면서 이 제품을 언제 쓰면 좋겠다라는 것을 바로 우리는 1초, 2초 만에도 이 제품에 대한 부분을 다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상품 페이지를 기획해서 전달을 해줄 때에는 고객들이 이 사진을 봤을 때 어느 부분까지 시각적으로 인식하느냐, 이런 것들도 기획을 해줘야 된다는 것도 잊지 말아 주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디자인 전에는 항상 상세 페이지 기획, 구조를 먼저 설계하시는 것이 중요하겠고, 그리고 고객의 질문에 구조로 답을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브랜드 소개는 최대한 하단에 넣어 주십시오. 고객들에게 내 브랜드에 대해 가지고 엄청 알리고 싶어 하시는 판매자님들 많으셔가지고 우리 회사는 몇십 년 전통에 어쩌고 이렇게 쓰시는 경우 많으신데, 요거는 하단으로 내려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감성의 컷과 그리고 정보를 체계적으로 입력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좋은 상세 페이지는 제품을 계속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보다 고객의 삶 안에서 내 제품이 어떻게 잘 녹아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획서, 구조를 만들 때 어떤 부분들을 필요로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템플릿을 조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 그리고 타겟 페르소나, 그리고 경쟁사와의 차별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기입을 해 놓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기획서 템플릿 쓰실 때에 바로 여러분들 사용하시려면 일단 섹션별로 플로우를 만들어 줄 때 거기에 들어가는 후킹 문안도 정말 중요할 텐데요. 이런 후킹 텍스트를 쓰실 때에는 퍼스트 뷰에서 나오는 후킹, 크게 글씨가 들어가는 것들을 얘기를 하죠. 그리고 고객들에게 문제를 던져주는 것들, 그래서 고객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거 제가 해결하게
여러분들한테 제품 가져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영웅의 여정, 히어로 여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문제에 대한 공감을 해주면서 솔루션을 제시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 제품을 살 때 핵심적으로 중요한 3가지 혜택도 전달을 해줍니다. 그리고 상품에 대한 정확한 스펙과 고객의 신뢰 요소, 그리고 구매를 유도할 수 있는 CTA까지.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 조금 있으면 빅스마일 데이가 또 오잖아요. 그때를 저희가 배너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배치해 주시면 좋다고 저번 시간에 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전달해 주면서 고객들한테 이 기간 동안에 사야지만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 받습니다. 이 기간 안에 들어와야지만 됩니다. 이렇게 해주는 게 딱 11월과 12월에 정말 많이 일어나는 플랫폼에서의 이벤트 기간 동안 고객들의 주머니를 열게 해주는 이벤트 문구거든요. 이럴 때 나의 상세 페이지도 그거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지 고객들의 구매 전환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상세 페이지에 만약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이 CTA 배너도 한번 배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객들은요, 상세 페이지를 쭉 볼 때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보통은요, 고객들이 상세 페이지에 탁 들어왔다 그러면은 대충 한 3초 안에 이 상품에 대해서 더 들여다볼 것인가 말 것인가가 결정이 되는데, 그때 이 첫인상 3초에서 나오는 게 헤드카피와 키 비주얼 이미지로 거의 고객들이 이 상품을 계속 볼 것인가 결정이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제품에 대해 가지고 뭐가 좋나 라고 한번 스크롤을 쓱 한번 훑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핵심을 파악하고, 보통 요즘에 고객들은요, 이 첫인상을 본 다음에 리뷰를 클릭해서 보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이 제품을 어떤 고객이 주로 사용하고 있고 어떻게 써봤는데 좋았냐라고 하는 것들을 보고 나서 상세 페이지로 다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품 페이지 안에 리뷰적인 요소도 꼭 넣어주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G마켓에는 리뷰가 부족한데 타 마켓에서는 판매했는 이력이 좀 더 있다, 그래서 리뷰가 좀 쌓여져 있어, 그러면은 그 해당하는 N마켓에는 이 정도의 리뷰가 쌓여져 있는 믿을 수 있는 제품, 이런 식으로 신뢰를 높여주는 이미지 배너를 넣어주시는 것도 상단에 배치해 주십시오. 그리고 핵심을 파악한 데 10초까지 걸렸다면 그 다음에 흥미를 갖고 이 제품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스크롤 이제는 여기에서 머물게 되죠. 그렇게 되는데 한 30초 정도 걸리게 되고요. 그리고 정보 탐색과 그리고 결정까지 하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의 마음을 다잡는 데까지 2분까지 소요가 보통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어느 정도 알고리즘에 올라타는 제품을 내가 이 페이지 안에서 만들어 주려고 한다면 이 2분이라는 시간을 좀 머물러 달라라고 지인 찬스를 쓰는 것도 좀 더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상품 새로 딱 하나 올리면 아무래도 저기 있는 다른 판매자와 나의 페이지가 모든 것이 다 동일했을 때 내 상품이 더 위에 나오려면 우연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고객들이 또는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내 상품 페이지 링크로 접속을 해서 2분 이상 체류를 했다. 근데 구매 전환까지 이루어졌다. 그러면 플랫폼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G마켓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이 제품 상세 페이지에서 굉장히 많이 머물렀군. 그러면 상세 페이지 어느 정도 좀 챙겼는 판매자이겠는걸? 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플랫폼이 이 판매자의 이 페이지를 좋아합니다. 왜냐? 플랫폼은 최대한 이곳에 나의 플랫폼에서 머무는 것을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G마켓에 상품을 올려놨는데 거기에서 유튜브에 있는 영상을 턱하니 올려놓고 그 다음에 유튜브로 이동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럼 G마켓이 이 판매자 페이지 좋아할까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 블로그에다가 쿠팡 상품의 링크를 갖다 넣어놨습니다. 그럼 네이버는 이 네이버 블로그를 좋아할까요? 아니겠죠. 플랫폼은요, 최대한 고객이 많이 내 플랫폼에서 머무는 것을 원합니다. 그 이유는 광고의 효율 때문에도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품 페이지에서 최대한 고객을 많이 머물게 하는 판매 페이지에 우선 점수를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똑같은 경쟁 판매자가 있어도 내 상품 페이지를 조금 더 챙겨서 만들어낸 판매자인 경우 조금 더 상위에 나올 수가 있는 것이 바로 고객의 선택을 받았고 이 플랫폼이 좋아하는 형태로 올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상세 페이지에 신경을 써야 되는 이유는 고객의 전환도 있겠지만 플랫폼의 사랑을 받는 이유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객들에게 구매 행동까지 일으켜 주는 것이 최종적으로 중요하다. 일단 장바구니에 담고 구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봐라. 이런 CTA적인 문구도 좋겠죠. 자, 그리고 경쟁사를 분석하는 것도 상세 페이지에서 정말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경쟁사를 분석하는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상위의 3가지를 분석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여러분들이 경쟁사랑 비교를 해서 볼 때는 수합 분석으로 상품 페이지에 대해서 다른 상품과 나의 상품에 대해 가지고 한번 비교의 척도를 가져보면 좋을 것 같은데 경쟁 상위 3명의 판매자를 대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 판매자는 어떤 강점이 있길래 이렇게 상단에 나오는 거지? 상세 페이지는 어느 정도가 좀 되어 있지? 약점은 뭐가 있을까? 이 상품에서 가지고 있는 약점에서 내가 상쇄할 수 있는 것들의 포인트가 있을까? 그리고 기회적인 측면에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게 있을까? 예를 들어서 저번 시간에 구급상자 했었잖아요. 제가 구급상자 한번 찾아보니까 그 해당하는 상품을 판매하시는 여러 판매자분들이 다들 상품 페이지에는 그다지 신경 안 쓰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상세 페이지에 신경을 썼다? 그렇다면 다른 경쟁자에 비해서 내가 훨씬 기회를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위협으로는 다른 판매자가 내 상품 페이지를 잘 만들어 놨을 때 뺏겨갈 수도 있을 거고 또는 그 경쟁 페이지가 좋았을 때 우리가 또 좀 필요한 것들은 또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가격적인 부분에서 제가 우위를 가져가지 못한다면 역시나 이 판매자에 비해서 경쟁 판매자에 비해서 위로 올라오기는 힘들 겁니다. 그럴 때 상품 페이지에 넣어주시면 좋은 문구는 체감가라고 하는 겁니다. 네이버에 있는 또는 지마켓에 있는 모든 쿠폰을 다 포함해서 아니면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쿠폰까지 포함해가지고 나중에 리뷰를 써줬을 때 받는 상품권의 금액까지 포함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보고 있는 가격은 32,000원을 보고 계시지만 이거 저거 혜택까지 다 더해서 구매를 하시게 되면 체감가로는 9,900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넣어주는 것이 이 위협의 부분을 우리가 상쇄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경쟁사를 잘 분석해서 내 페이지의 기획이랑 이런 것들 한번 작성을 해보시면은 포인트를 잘 도출해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쟁력을 체크하는 포인트, 경쟁사에 비해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프로모션들이 있을까? 그리고 가격적인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까? 고객들에게 신뢰 요소는 나는 조금 더 신생 판매자라면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 그리고 콘텐츠는 어느 정도 고객들에게 좋은 깊이감을 가져갈 수가 있는지, 그리고 감정적인 전달력, 그리고 배송과 AS 정책 같은 것들을 상단에 넣어주시는 것도 정말 좋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결국 상세 페이지를 만들 때 고객들한테 상품을 파는 행위라는 것은 고객들에게는 F처럼, 우리 MBTI의 F 처럼 감성적으로 판매를 하되 판매자는 이성적으로 판매를 해야 된다. 한마디로 상품 페이지는 F처럼 그리고 판매를 설계하는 저희들은 T처럼 이성적으로 조금 더 가져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들을 꼭 기억하시면서 상품 페이지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실전 기획의 예시를 한번 가지고 와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공감할 때 던져주는 멘트 이런 불편함이 있으셨죠? 솔루션을 제시하실 때는 이제 이렇게 해결하세요. 핵심적으로 고객들이 원하는 3가지 유저 셀링 포인트 USP를 간단하게 아이콘과 같이 배치를 해주고 실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신뢰적인 요소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구성과 스펙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표나 인포그래픽으로 나타내 주고요. 그리고 구매 유도까지 해줍니다. 모바일 퍼스트로 상하단에는 넉넉하게 간격들을 배치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너무 따다다닥 붙이지 않게끔 만들어 주시고 첫 화면 3초 안에 혜택과 핵심 혜택들이 보이게끔 구성해 주시고요. 스크롤 이렇게 내리잖아요. 이렇게 내릴 때마다 두세 번 안에 이 제품 너무 좋다라고 하는 이런 CTA 부분을 포함시켜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객이 구매하는 여정에 따라 가지고 질문과 답변을 해주는 이런 자연스러운 구성의 7가지를 꼭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촬영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촬영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AI로 생성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AI로 이미지 생성하실 때 여러분들이 비용이나 시간을 정말 많이 줄일 수가 있다는 부분에 장점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AI를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실제 촬영이 필요한 건데요. 필요할 때에는 스마트폰 촬영과 전문 장비로 촬영하는 거나 아니면 업체에게 의뢰해서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라떼 2012년도 G마켓에서 근무할 때만 해도요. 그때는 판매하는 제품들이 대부분 패션 쪽, 이런 쪽에 상품 판매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오셨는데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패션 쪽 제품을 판매를 하니까 사진 촬영하는데 정말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항상 전문 장비 뭐부터 사야 되냐 이런 이야기 정말 많이 하셨는데 요즘에는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이 없어졌죠. 저도 그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촬영 장비 좋은 거 사시는 시간에 차라리 기획을 한 번 더 해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핸드폰으로 촬영하셔도 충분하다. 왜냐하면 핸드폰으로 고객들이 제품을 보기 때문에 충분히 그 정도의 퀄리티를 사용하셔도 괜찮다. 그리고 나중에 돈이 있을 때에 전문 장비를 사거나 아니면 업체에게 의뢰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촬영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다면 지금 보시는 이 장표 캡처해 놓으셨다가 내가 필요할 때 어느 부분을 사용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촬영했었던 그리고 상세 페이지 만들었던 거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상세 페이지 종류 중에서 리뷰형이 있는데요. 리뷰형 상세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내가 사용하면서 또는 고객이 이용하면서 어떻게 이용하면 좋은가에 대한 것들을 나타내는 페이지이기 때문에 이 상세 페이지 안에서는 최대한 자연스러운 컷들, 실제로 셀카 같은 컷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리뷰형이 아니라 기획형으로 만든다. 약간의 고가의 제품이나 선물용 제품이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감성을 넣어주면 좋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약간 촬영 장비가 좀 갖춰진 곳에서 촬영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게티 이미지라든지 그런 데서 제가 구매를 했는 이미지인데 요즘에는 뭐 AI로 생성해 주니까 이미지를 구매할 일은 많이 없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촬영을 내가 실제 할 수 없다면 구매해서도요, 생성해서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만 촬영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식품 상세 페이지 중에서는 신뢰가 중요하죠. 그렇지만 식품 안에서도 종류가 정말 다양한 제품을 판매를 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공통적인 영역과 옵션별로 나오는 페이지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요. 공통적인 영역과 그리고 옵션별로 나오는 상세 페이지 영역들을 여러분들이 따로 기획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간 사진들 대부분이 실제 촬영을 했는 것들이기도 한데요. 일부분은 이미지 구매하는 사이트에서 구매해 와서 합성을 했습니다. 여기 있는 지금 버섯죽, 낙지, 김치죽 여기 같은 경우가 저희가 동그라미 안에 있는 그릇 안에 있는 부분은 따로 촬영을 했고요. 그리고 배경에 있는 그 부분에다가 합성을 해서 넣은 겁니다. 그래서 꼭 저렇게 DP를 잘 해가지고 찍지 못하신다면 지금처럼 합성을 해서 이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상세 페이지는 전반적으로 너비는 860에 높이는 2만 픽셀 이내로 진행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모바일에 최적화를 해서 모바일에 최적화해서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지는 분리해서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에게 먼저 리뷰 이벤트나 2개 이상 샀을 때 혜택 같은 것들 넣어주시면 좋겠고, 고객이 이 상품을 사지 않는다면 위험하다. 이게 바로 니즈를 유발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걸 사야 그 위험한 부분을 없앨 수 있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 타사와의 경쟁적으로 봤을 때 우리 제품의 우위는 요만큼 갖고 있다라는 거를 배치를 해서 제가 파워포인트로 만들었는 모습입니다. 제가 여기 상세 페이지 제일 위쪽에 넣었는 내용이 뭐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람을 죽이는 동물이 누구일까? 가장 위험한 동물 누구일까? 라고 했을 때 1위가 모기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모기에 대해 가지고 위험하니까 지금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지 않으면 당신은 위험해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여기 상단에다 넣어줬고, 그리고 모기 기피제에 대해 가지고 어떤 성분으로 만들었는지 타사와의 차별점을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줬고요. 그런 다음에 제일 잘 나온 요거 집에서 촬영했는 사진 컷인데요. 이렇게 넣어주고 마지막에 있는 컷까지 이렇게 체크 포인트까지 넣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디자인 프로그램 정확하게 잘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요. 파워포인트로도 충분히 이렇게 만들 수 있겠고, 요즘에는 미리 캔버스라든지 뭐 망고보드 아니면은 캔바 이런 데에서도 많이 이용하시니까 여러분들이 편한 프로그램 이용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지에는 GIF적인 요소들을 꼭 포함을 해주시고, 조금 더 고객들한테 이 제품을 썼을 때 어떻게 좋은지에 대해서 나타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뷰티 제품인데요. 접니다. 젊었을 때의 전데 이렇게 네, 배치해가지고 넣어줬고, 그리고 네, 이렇게 식품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신선도를 나타내면 좋기 때문에요. 이렇게 제품이 움직이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겠고, 사진 촬영하는 것이 조금 힘들다. 그렇다면 이케아 같은 쇼룸 같은 데에다가 제품 이렇게 가져가서 통통 올려놓고 사진 찍어주시면 있어빌리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사진이라는 게 별건가요? 고객이 결국은 사용할 때 이 감성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내가 촬영하는 공간들이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다면 이렇게 이케아라든지 아니면 커피숍 아니면 길 가다가 있는 뭐 정원 같은 데에서 여러분들이 사진 하나씩 이렇게 찍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로 이미지를 생성을 하실 때에는 저희가 저번 시간에도 정말 많이들 이렇게 해봤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번 시간 이미지 생성하는 내용들 한 번씩 여러분 다시 보기를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요. 감성사진 여기 예쁘게 나왔죠. 요 대표님이 정말 사진을 남성 대표님이신데 이렇게 잘 찍으시더라고요. 인스타에도 이렇게 잘 배치해 주셨고, 네, 그리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실 때 약간의 꿀팁을 드리자면, 자연광에서 찍으시는 게 좋은데 창가에서 약간 45도 정도 기울어져 있게 사진 촬영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만약에 여기가 창가라고 한다면, 네, 여기에서 창이 이렇게 있고 햇빛이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여기에다가 의자나 테이블을 하나 이렇게 올려놓으십시오. 저는 의자를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햇빛이 이렇게 들어올 때 여기에 이렇게 광목청 같은 것들을 하나 이렇게 깔아주시고, 사진을 45도, 여기 햇빛이 45도 정도로 들어오는데 오전 10시에서 2시가 가장 좋습니다. 네, 해가 근데 여러분의 그 창가가 어느 방향인지 네에 따라 가지고 다르기는 하겠지만, 만약 남향 기준으로 봤을 때에 네, 요 시간대가 가장 적합하겠고요. 해가 너무 밑으로 뉘엿뉘엿 갔을 때 사진 찍어주면 약간 합성하듯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여기 빛이 이렇게 비춰질 때 사진 촬영은 여기 위쪽에서 아래로 내려다보게 찍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진 찍으실 때 이쪽 편에 창가 쪽에서 촬영을 하게 되면 내 몸의 그림자 때문에 잘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네, 촬영을 하실 때에는 사람은 이쪽에 서 있고 촬영하시는 거를 위에서 아래로 항공샷의 형태로 찍어주시면 이 위쪽에 있는 제품들이 잘 사진이 찍힐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잘 연출된 자연광의 사진이 나오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 집안에서의 각도나 아니면 사무실 안에서의 각도를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폼보드를 정말 많이 이용을 하는데 제품의 반대편에 여러분들이 흰 종이나 폼보드를 세워서 그림자를 자연스럽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때에는 흰색으로 반사광을 줘도 되고요. 아니면 까만색으로 약간 흡수광을 줘가지고 부드럽게 색을 나타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삼각대는 웬만하면 사용해 주시면은 수평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한다. 그럼 푸디 같은 거나 라이트룸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좀 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은 워낙 잘 나오기 때문에 로우 파일까지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고해상도 이미지도 촬영할 수 있으시니까 사진 촬영하시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꼭 동영상도 같이 또 촬영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런 사진을 좀 잘 만들어준 회사가 이런 브랜드사 를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감성적이고 사진의 느낌도 되게 잘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 장비 업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는 것도 정말 좋겠지만 사용하실 때 컨셉 수 그리고 촬영 컷수 수정 어디까지 해주는지 저작권 범위나 납기일까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게 좋겠고 모델이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신 제품이 어느 정도 이렇게 연출 커트를 포함한다면 그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의뢰까지 같이 해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비용에 대한 부분도 정확하게 모델을 섭외하는 비용, 모델 사용료, 그리고 메이크업 비용, 그리고 코디 비용 이런 것들 다 따로 들어간다면 그런 비용까지 여러분들이 고려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촬영하실 때에 고려하셔야 되는 부분이 퍼스트 뷰,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컷에 대해서 어떤 장면을 사용할지에 대한 기획, 그리고 디테일한 구성들, 그리고 사용 컷, 그리고 비포 애프터 컷이나 그리고 동봉, 제품의 크기를 확인할 수 있는 컷들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말씀드렸다시피 상세 페이지 기획을 먼저 해주시고 이런 촬영의 체크리스트를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편집 같은 경우에는 미리 캔버스나 캔바, 포토샵, 포토룸 같은 다양한 사이트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해 보시고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AI를 이용을 해서도 정말 많이 사용을 하는데 제디터 많이들 아실 거예요. 제가 제디터로 실습해온 영상을 하나 보시겠는데 제디터에는 이미지만 이렇게 포함을 시켜주면 자동으로 상세 페이지를 AI가 생성을 많이 이렇게 해주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상세 페이지 만드시는데 큰 어려움 없이 기획도 하실 필요 없이 이렇게 쭉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세 페이지가 만드는 게 기획하는 게 너무 어렵다 그러신다면 제디터로 먼저 만들어 보시고 거기에 포함돼야 되는 사진 촬영만 별도로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편집을 하실 때 폭은 860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글씨 크기는 16픽셀 이상으로 꼭 해주시고요. 핵심은 상단 3스크린, 한마디로 스크롤로 제가 엄지로 이렇게 밀어 올리는 걸 3번 했을 때가 3스크린이라고 합니다. 그거 이내에 핵심 내용 넣어주시면 좋겠고요. 텍스트는 5줄 이하로 작성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한 블럭 안에서는 이미지 용량은 웬만하시면 이미지를 분리하셔서 이미지 하나당 300KB 이하로 작성해 주시는 게 고객들이 상품 페이지를 여는데 굉장히 빠르게 로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킹을 하실 때에는 3초 안에 승부를 내야 되기 때문에 왜 사야지 되는지에 대한 모바일 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업 시간에 항상 했던 내용이 있었죠. 저번 시간부터 계속 했었던 카피를 만드실 때 후킹하는 멘트에 키워드가 포함이 되는 것이 중요하고 고객들이 나를 부르는 핵심 상품에 대한 키워드, 검색어 요거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AIDA도 같이 많이 배워서 쇼폼 컨텐츠 만드는 것까지 배워봤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카피 공식에 대해서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그리고
카테고리별로 후킹되는 부분을 확인을 해보시려면 패션은 내 체형에 바로 맞다. 그리고 반 사이즈 솔루션 이런 것들, 뷰티 같은 경우에는 14일 전후 모공이 23% 임상의 결과가 나타나서 줄어들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후킹 멘트들을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수치, 시간, 결과를 포함해가지고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 세계 1위 사람을 많이 죽이는 동물 모기 이런 내용을 썼던 부분도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본문을 읽을 때에는요, 읽히는 구조가 보통은 두 갈씩 요약 근거가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미닉스의 건조기 제품에 대해서 상세 페이지 정말 잘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텍스트에 대한 부분까지 이론까지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정말 괜찮았다라는 말씀 드리거든요. 이런 내용 상세 페이지의 하단에 더 자세하게 나타낸다고 하더라도 상단 부분에 이게 있기 때문에 고객들이 상품 페이지를 밑으로 읽어 내려가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직접 제작할 때와 업체 프리랜서를 뒀을 때 상세 페이지에 대한 비용에 대한 차이점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셀프로 제작할 때는 아무래도 AI 프로그램비밖에 들어가지 않겠지만 편집이나 수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용이성은 있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질지에 대해서는 AI를 얼마만큼 숙련도 있게 사용하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셀프로 제작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렇다면 기획서 정도까지는 AI의 도움을 어느 정도 받고 만들어 주시는 것도 좋겠고, 그걸 이용을 해서 프리랜서에게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 달라 의뢰를 하시게 되면 길이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한 100만 원 언더로 상세 페이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전문 업체에 맡기게 된다면 상세 페이지가 200만 원, 300만 원까지도 가게 되고, 보통 이게 촬영 그리고 기획, 제작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웬만하시면 기획은 직접 해주시는 것이 좋고, 그에 대한 근거 자료들도 다 가득 준비해서 전문업체에게 맡긴다거나 프리랜서에게 맡긴다면 비용을 확 절감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필수 정보의 법적인 고지 같은 것도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화면 구매 전환의 필수 요소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뒤쪽에도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어느 정도 2주간의 상세 페이지를 개선하는 플랜을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제일 첫 번째는 기획서를 사용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상세 페이지에 고객들이 어떻게 구매를 하는지에 대한 여정의 맵을 먼저 한번 완성을 해보시고요. 이럴 때에는 타겟 고객을 좀 정의를 해주시고, 그리고 핵심 메시지를 선정해 주시고, 경쟁사의 분석, 상세 페이지 구조 같은 걸 스케치를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3, 4일 차에는 촬영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소스, 레퍼런스 자료를 수집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카피 같은 거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바일에서 사이즈 어느 정도로 체크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봐주시고 여러분들 상세 페이지를 한번 의뢰를 하시거나 직접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상세 페이지 상단 부분만이라도 한번 바꿔서 광고를 집행을 해가지고 한번 상품을 팔아봤더니 전과에 대비해서 지금 이렇게 결과가 잘 나왔다.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가 수집이 된다면 여러분들 상세 페이지 전체적인 개편에 대해서도 고려를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전반적으로 상세 페이지를 개선을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상세 페이지에 대해서 기획을 해보시고 상단에 있는 3스크린 내에 있는 부분만 먼저 조금 바꿔보시고 리뷰도 조금 쌓아주신 다음에 광고 집행을 해서 이 효율이 좋았다면 여러분들이 상세 페이지 개편하는 것이 더 좋겠군 이라는 생각까지도 할 수 있으신 거니까요. 무조건 하라 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상세 페이지가 문제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보단 이 해당하는 제품에 적절하게 고객들한테 던지는 메시지가 정확하지 않아서 상품의 구매 전환이 안 일어났는지, 아니면은 상세 페이지가 예쁘든 안 예쁘든 상관없이 이 제품 유명하니까 잘 팔리는 제품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에너지와 시간 항상 정해져 있잖아요. 그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배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 좀 굉장히 길었죠. 제가 역대급으로 강의 자료 준비했는 것 중에 가장 많은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었던 강의였는데요. 상세 페이지 강의도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 그리고 숏폼 만드는 것도 같이 했고, 그리고 저희가 키워드 만드는 것도 하면서 정말 9월부터 여러분들이 정말 다양한 내용들을 많이 배워 오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광고도 중요하고 모든 것이 거의 육각형이어야 우리가 쇼핑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이런 판매자분들 너무 많이 바쁘시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나아갈 수 있다면 훨씬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좀 궁금하시거나 네, 그러신 건 더 없으셨나요? 네, 치혜님 너무 알찼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진심님도 알차고 좋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네요. 유자님 너무 감사합니다. 구체적이며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알찬 강의였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 시간 한번 요약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자면 감성 한 스푼의 정보를 체계화해서 여러분들이 전반적인 상세 페이지 균형을 한번 잡아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카테고리별로 맞춤 구조를 어느 정도 만들어서 설득력을 높이는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 여러분 혹시 상세 페이지 만드실 때 그동안 항상 고민이었던 부분 말씀해 주신다면 제가 여러분들께 또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신뢰나 이런 숫자적인 부분들은 꼭 고객들한테 전달을 해주면서 신뢰적인 부분들을 더 쌓아주시고 카피를 잘 만들어 주셔야 돼요. 상세 페이지가 텍스트를 많이 안 읽는 것 같이 보여도요. 고객들은 이렇게 스크롤 올리면서 정말 많이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카피를 꼭 한 번씩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후킹 있는 멘트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퍼스트가 되는 만큼 전체 매출의 80%가 핸드폰 거래로 이루어지는 만큼 2025년에 여러분들 상세 페이지는 어떻게 마무리를 한번 해볼까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시면 너무 좋겠네요. 네, 저희가 벌써 다음 주면 11월입니다. 올해가 벌써 2달밖에 남지가 않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올해 판매에 대해 가지고 다양한 고민들도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우리나라의 이커머스 시장이 굉장히 네, 성장률이 높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커머스가 브랜드화로 제품을 판매를 하지 않다면 이제 우리가 생존하기가 어려운 시즌이 도래했다라는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드는데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판매를 할 때 그냥 위탁으로 판매하거나 아니면 좀 잘 팔리는 제품을 내가 어디에서 공수해가지고 리셀링을 하거나 아니면 해외 구매 대행을 하거나 이런 식의 판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상품 소싱에 대해서 라이트하게 가져갈 수 있었다면 이제는 이 브랜드가 오랫동안 운영되기 위해서 이 스토어가 오랫동안 운영되기 위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시즌이 점점 빠르게 다가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상세 페이지 만드실 때 네, 그런 브랜드의 요소들을 더 많이 가미를 해서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이번 시간을 다시 돌려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만의 브랜드 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너무 좋겠고요. 네, 오늘 마지막 호명 이벤트로 3명 오늘 채팅을 이렇게 많이 응원을 해주셨던 신연아님과 그리고 치희님 그리고 오늘 처음 뵙는 진시님께 네, 제가 이렇게 호명 이벤트 3분께 선물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라이브인데 여러분 그래도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많이 물어보시면 좋을 텐데 역시나 저희 이 유튜브의 특성상 네, 여러분들 다시 보기로 한 번 더 검토해 보면서 또 궁금한 거 물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셔서 아마 채팅에 질문이 많이 안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항상 저희 화요일에 2시에 만나는 라이브 교육에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늘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가르쳐 드릴 테니 다음 라이브를 꼭 기대해 주시고 네, 또 많이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라이브 교육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고요. 네, 제가 방금 호명해드린 3분께서는 올라오는 링크를 통해서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제가 강의를 더 풍성하게 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너무 좋겠고요. 여러분들에게
네, 감기 걸리지 않으시기를 바란다는 기도 전달 드리면서 오늘 수업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면 주머니, 날쓰면 정산이 나는 그날까지 지마켓 단어쌤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